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또 바뀌었습니다. 집단 강간 사건 등에서 가해자를 변호해 논란이인 조수진 후보가 오늘 새벽 자진 사퇴하면서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의 입,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한 겁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또 탈락하면서 비명횡사란 비판이 마지막까지 나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아동 성추행범 변호 논란으로 조수진 후보가 사퇴한 서울 강북을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다음은 당대표 결정 사항입니다.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에 의거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하였습니다. 한 대변인은 각종 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밀착 수행해온 친명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따른 결정이라며 친명 공천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가 이때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 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후보자 등록 마감을 6시간 앞두고 한 대변인이 극적으로 출마 기회를 잡자 연고가 없는 지역에 벼락 공천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 대변인은 언론사 재직 시절 전략 공천된 후보에 대해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가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겠냐고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서울 강북을 공천해서 3차례 탈락이란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앞선 2번의 경선에서는 30% 감산과 전국 당원 투표의 불리함을 넘지 못했고 이번엔 후보군에서 배제됐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조수진 후보의 부실 검증 논란 등에 대해선 별도의 사과 없이 사퇴가 안타깝다고만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2차 충돌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함께 천안함 추모 공간을 찾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영상까지 직접 찍어 언론에 따로 제공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갈등설을 일축했는데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피격당한 천안함 선체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천안함 용사 추모 공간을 별도로 방문한 겁니다. 영웅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그런 정말 반국가 세력들인데 진짜 이게 발부딪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위로를 해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취재진에겐 공개되지 않은 장면을 대통령실이 따로 제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현장에 있던 천안함 유족들과 만나 위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선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1차 윤한 충돌 직후엔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 만났는데 한 위원장이 90도로 인사를 하고 윤 대통령이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갈등설을 봉합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논란에 이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윤한 2차 충돌은 이로써 표면적으로 수습되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유세를 이어간 한 위원장도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민심에 순응하는 입장을 가진 것은 서로 같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명단에서 빠진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한 걸 두곤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탈한 일부 전공의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 의사 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정부가 의사의 해외 취업은 정부 추천서 없인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고 근무 시간도 줄이는데 대화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전까지 최대한 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진료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은
주 52시간 내에서 외래와 수술 입원 진료를 보고 다음 달부터는 외래는 거의 안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홀당 적다 외래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5주 동안 견뎌왔기 때문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부터 세 번째 총회를 진행 중인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 방안을 포함한 대응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병원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요 5대 병원 관계자는 길게는 20시간 가까이 걸리는 중증 수술이나 정상적인 당직 근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미국으로 떠날 수 있다며 인력 유출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불가능하다며 못 박았습니다. 미국 의사가 되려면 정보 추천서가 필요한데 행정처분 대상자에겐 이걸 못 써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처분을 받게 되면 이제 이력에 이게 남아가지고 추천서를 발급하는 것에 그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대화는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대 교수 비대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지만 비대위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한 30대가 술을 마시고 시속 130km로 달리다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살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아이를 치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차 없는 도로가를 17살 고등학생은 뛰어갑니다. 멀리 녹색 신호가 깜빡이고 있고 아이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려는 겁니다. 도로 중간쯤 갔을 때 저 멀리 검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이걸 눈치챈 아이는 몸을 틀어보지만 승용차는 그대로 밀고 지나갑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한 삼거리 도로에서 난 사고 모습입니다. 아이를 친 이 승용차 시속 13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지 신호가 들어와 있는 걸 보고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뒤 승용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1.8km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섰습니다. 차가 이미 반파 상태 돼 있는데 어떻게 나가보려고 막 악셀 치고 막 혼자서 막 별 생수를 다 하더라고요. 3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9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술 먹고 운전을 시작한 뒤 20여 킬로를 달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내일 개막하는데 문제는 아직 꽃들이 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에 꽃이 일찍 필 걸로 예상하고 축제 시기를 앞당겼는데 이달 들어서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화역 철길 위로 허드러진 벚꽃 터널이 장관입니다. 더 이상 기차는 안 다니는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냥 봐서는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The cherry is not blossom, so a little bit disappointed. Maybe next time about like April, like the first day of the April or during that month will be great for this event. 역시 벚꽃 명소로 알려진 여자천도 상황은 같습니다. 작은 꽃망울만 드문드문 맺혔습니다. 진해 지역 관측 표준목입니다. 한 가지에서 3송이 이상 피었을 때 개화했다 판정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송이도 피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비상입니다. 올해 군항제는 내일 시작하는데 역대 가장 빠른 개막일입니다. 겨울철 이상 고온에 꽃이 빨리 필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3월 기온은 지난해에 비해 2도 낮았고 일조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에야 꽃이 활짝 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만개 시기가 좀 늦어진다면 저희들이 축제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한데 일정을 바꾸지 못해 꽃 없는 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섭외도 해놓고 행사장을 마련해놔서 연기가 안 돼요. 오락가락 날씨에 꽃축제 시기를 정하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